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은 8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좋은 종목을 보고 있더라도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종목만 덥석덥석 잘 산다라고 해서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아있는 생물체를 다루듯이 다뤄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응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전략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고민하고 계실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PPT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는 방식이 그래도 내가 눈으로 뭔가 글을 보면서 저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좀 괜찮은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서 댓글에 여러분들 간단한 소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또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상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통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요, 최종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기 위한 대응 결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최소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이상은 소요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면은 보통 5거래일이거든요. 5일 동안에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중간에 이렇게 5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이전에 이 이전에 나는 HLB라는 주식을 좀 괜찮게 보고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이 완료돼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이 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이 안에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단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종목을 되게 진지하고 딥하게 분석을 해야 그래야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분석하는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변동성과 또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야 될 내용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수용을 하시면서 수정하시면서 분석을 한다면 뭐 5일이든 50일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세 흐름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빨리 뭔가 대응을 취해야 될 만한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95,000원이라는 가격에서 일단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95,000원 부근까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가서 수급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제가 이따 뒤에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런 일정들하고의 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가서 또 준비하고 살펴보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보이면 충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며칠 동안 내가 분석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급등을 보여. 그러면 그 봐 여전히 좋은 종목이었어 하면서 아니면 내가 일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빠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급락을 보이면 충동적으로 그냥 내다 던지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더 사야 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급등락을 나타낼 때 충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계획했던 대응 기준에서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현재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7만원까지 오면 사야지라고 계획을 했지만 실제로 7만원과 지금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계획에 있어서 변화를 주어서 얼른 수정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탑다운 요소가 모두 완벽한 상황이에요. 탑다운 그러면 뭡니까? 시장, 업황, 종목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바텀업은 종목, 업황, 시장 이렇게 역순으로 분석을 하는 거를 바텀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과 매크로적인 측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래도 지금 완화되어 가고 있죠. 우리 한 2주 전에 월요일 날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타났던 거 그 시세 지금 다 만회했고요. 회복했습니다.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급 혹은 대공황급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 폭을 지금 벌써 빠르게 다 말아 올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슈가 있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금리를 인하하는 건 결국에 HLB에게는 수혜고 그 다음에 업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시장 내에 뚜렷한 테마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테마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시장을 계속 주도할 만큼의 테마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거래 힘도 매우 약하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일부 제약바이오,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고요. 다음으로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일부 CMOC, DMO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움직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하거나 할 때는 회피 심리성 수급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쏠리는 현상들이 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 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대장주격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패시브성 수급들까지도 긍정적인 상황이다. 다음으로 종목 HLB의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과 글로벌리 연간 주요 일정들을 긍정적인 임상 결과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다뤄드릴 거예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시장과 매크로적인 거, 거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업황, 섹터, 다음으로 종목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3박자가 모두 다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LB가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HLB 리보세라니 병용요법, 뭐 폐암 쪽에서도 보조 치료에서도 효과적이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 9월 달에 세계 폐암학회 연례 학술 회의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뭐 객관적 반응률이 86.2%다. 이렇게 또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 행사에 지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리보세라닙 효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FDA 재심사 관련된 거 9월에서 10월 달에 제출을 다시 할 거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뭐 미국 하원에서 간암 치료 연구 지원 법안 발의 등등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국제 뉴스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 뉴스에서 HLB를 주로 많이 다루더라고요. 국제 뉴스와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7일에서 10일은요 WCLC 일정이 있고요. 9월 또 FOMC 미국 기준금리 인하, 최근에 다소 어수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사전에 좀 여러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일단 9월달 넘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와 동시에 주가가 뭐 엄청 급등을 보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단발성 영향까지는 있을 수가 있다. 자, 9월에서 10월 중에 FDA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공식 발표 후에는 이제 요청서를 넣었다, 이거 분명히 블로그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를 했고 절차를 밟아 나갈 때 공시를 바로바로 또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식 발표가 나타나고 나면 주가는 또 단기간에 새로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승 랠리를 보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0월이 지나가면은 연말 연초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모멘텀이 제약 섹터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적인 패턴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히려 지금 그러한 계획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왜 어떻게 떨어진 건지가 중요할 거고, 무조건 가격만 보고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정상적일 수도 있고요. 그 가치를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당 1, 2만 원 정도 싸게 살려다가 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최근에 드렸었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야지 했지만 이게 내려오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가서 쭉쭉쭉 더 올라가 버린다면 요거 싸게 사려다가 이만큼을 다 놓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매일매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주가가 급락을 보인다면 어떤 이유로 급락을 보이는 건지 원인을 빠르게 판단하고 시세 흐름에 수급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늘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발생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한 준비를 늘 항상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사실 주식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은 솔직히 뭐 아니면 도예요. HLB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임상 데이터도 좋고 최종적인 시판 여부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최근에 하한가 두 방 맞았던 것처럼 시판까지 가는데, 최종 종착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제약바이오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대한 포인트만 언급이 될 뿐 실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도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에 언급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들만 보면서 보통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좋은 흐름인 거는 분명한데, LB가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상승할 조건에 있어서는 솔직히 확률적으로는 반반인 거죠. 그러니까 높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뭐 인정. 하지만 실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면
해보자면은 반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함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예를 들어 뭐 수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수주가 있기 때문에 이 수주가 결국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실적이 주가로 반영이 된다. 이런 거는 수주가 얼만큼 좋느냐에 따라서 주가로 연계될 가능성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하지만 이처럼 뭔가의 심사 관련된 내용 있죠.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데이터는 높고 좋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변수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식은 주식답게 대응을 하자라는 거고요. HLB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지나치게 종목에 빠져서 안 됩니다. 주식은 그냥 주식 그 자체예요. 한 종목으로 인생 역전과 승부를 보려고는 하지 마셔라. 그래서 좋은 건 좋지만 너무 오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여러분들께 바닥권에 있는 종목 하나 여러분들 잘 모아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게 청라 신도시에 대한 전기차 EQ 시리즈 화재 사건 여파 있죠.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라 신도시의 아파트 화재 현장인데 100억대 이상의 손실을 발생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정말 중국산 배터리 그 자체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발목이 잡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화재를 확률로 계산하면은 로또 2등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내연기관 탈 때 물론 화재율도 낮지만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대물 처리하는 금액 자체가 뭐 1억, 3억, 5억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예를 들어 청라신도시 기준으로 했을 때 100억대다. 그러면 진짜 전기차는 한번 전소가 크게 되면은 단순히 1, 2억, 2, 3억, 4, 5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십억, 수백억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렇게 주차장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도 같이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은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해서 1.4배에서 1.8배까지 보험료가 비싸요. 근데 그 이상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전기차 보급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는 또 저렴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내연기관보다는 비쌀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전기차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략적으로 차량이 출고가 되고 7, 8년 정도 사용이 됐다. 그러면은 화재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배터리가 2천만 원이나 하는데 우리가 차를 5년 이상 탔다고 배터리만 교체해가지고 차를 더 타기에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폐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어쨌든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된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토론을 하자면 상호 간에 의견이 너무 갈리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배터리는 어떠어떠하고요, 2차전지 이렇게 될 거고요 라고 딥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의견 충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이번에 화재는 파라시스 배터리이기 때문에 한국산 배터리가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은데, 사실 화재 건수를 살펴보면 판매량 대비해서 비율은 비슷해요. 건수로만 따지면은 LG 엔솔이 더 많습니다. 왜? 더 많이 팔았으니까. 그래서 화재가 어떻게 얼만큼 발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술에 문제가 생긴 것이냐, 그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조금이라도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전해액과 분리막 관련된 성능 업그레이드를 지목하는 전문가가 좀 많아요. 그리고 전고체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고체 쪽으로 R&D 비용을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하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많이 갈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주식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남들이 부정을 많이 하고 있는 전고체 기술과 현재 전기차 시장 불황을 또 호황으로 잘 맞서서 대응하고 있는 삼성 SDI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리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지금 바닥권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고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전고체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랐던 때였습니다. 이때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30% 정도 급등을 보이고 여전히 224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추세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 랠리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셀 기업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이익을
이익을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가 캐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캐즘을 역으로 이용해서 투자를 전년 대비 50%나 증가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여러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배터리 3사 2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LG엔솔, 삼성 SDI, SK 보시면 SK는 적자지만 삼성 SDI는 LG 엔솔보다도 캐파가 적고 시장 점유율도 낮은데 불구하고 지금 이익은 가장 잘 내고 있죠. EV 쪽으로 배터리가 안 팔리니까 ESS로 대응을 또 굉장히 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니 뭐니 여전히 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존 주도주의 흐름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시점이다. 반도체, 화장품, 음식료, 전력 설비 인프라 얘네들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지만 기존의 주도주에 대한 흐름이 종료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I 같은 종목들 하락폭이 굉장히 과했죠. 그래서 낙폭과대 인식과 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화재로 인한 반사 이익, 그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에 대한 R&D에 적극적인 유일한 셀 기업이 바로 삼성 SDI다. 그리고 좀 전에 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고요. 유일하게 불황에도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이다. 이러한 모멘텀이 주가에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매수를 해서 느긋하게 보유를 천천히 해보시는 관점 혹은 기준봉을 대기하는 관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기준봉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가가 쭉쭉쭉 상승을 보일 때 그 대세적인 상승에 있어서 초반 이 딱 시작 지점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지표입니다. 근데 이 기준봉은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정말 중요한 지표다라는 건데 실제로 수백억 트레이더라든지 미국 월가의 유명한 트레이더들도 대부분 이 기준봉을 베이스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응용은 있을 수가 있겠죠. 주식을 꾸준히 투자하실 거라면 꼭 한 번쯤은 이 기준봉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기준이 없고 또 무지성 매매라든지 충동적인 매매를 자주 하고 타인 의견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준봉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봉을 간단하게라도 공부를 해보실 분들에 한해서만 김 대표가 직접 만든 기준봉 시그널 요약본이 있어요. 그 요약본을 무료로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는 VOD와 실물 교재, 종이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자 교재까지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라서 무료로는 제공해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요약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충분히 발송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드릴 수가 없어서 기존의 선착순 20명에 한정해서 발송을 해드렸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신청이 마감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20명만 더 진행을 해서 발송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약본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요약본으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받아보신 분들 중에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좀 해야 될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에 한해서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기준봉에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수익 내는 방법을 라이브 영상 한 2-3일 정도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런 것들을 기준봉 적용시키면 요거 급등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 정리해드린 영상을 매일 드릴 수 없고요. 한 2-3일 정도만 한번 체험해보시라는 뜻에서 발송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금요일날 한농화성 이런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이 기준봉 A타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정규반 리딩과 교육을 하면서 한농화성을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 강세를 나타낸 종목입니다. 수급은 좋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시간으로 상한가 갔어요. 내일 급등이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여러분들 추격 매매는 하지 마시고 기준봉 A타입의 유형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왜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날까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론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준봉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꼭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더라도 모든 곳에 적용이 가능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의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대부분의 종목으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이렇게 7거래일 동안 꾸준히 수익을 또 내고 있다는 둥 과거에 2월 3월 달에도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소액 투자자가 됐든 고액 투자자가 됐든 투자금도 상관이 없고요. 투자 기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달 또 수익을 잘 챙겨가는 부분들 장이 안 좋을 때는 한 템포 물러서서 좀 빠져 있고요. 장이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또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요. 이거는 주식쟁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또 일주일간 이렇게 수익을 또 많이 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를 판매하고 장
장사할 생각 없습니다. 장사할 마음이 전혀 없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차피 알아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도로 해드리고 있지만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요약본만 보고도 적용을 스스로 그냥 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러한 이론은 그냥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신세계를 여러분들께 느끼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 대표 개인 번호로 기준봉이라고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제가 요약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요약본을 받아보시고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조금 더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전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종목을 추천하고 추려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제가 2, 3일 동안 라이브 영상을 녹화한 거 무료로 2, 3일 정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별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 SDI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력주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기준봉 관련된 요약도 선착순 20명 추가적으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HLB도 여러분들 좋은 대응하셔서 멋진 수익 한번 잘 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